자, 이번 시간에는 기전력과 단자전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겠지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를 만들 때 이 전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전지를 사게 되면 1.5V 혹은 9V 이런 전압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이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지의 양변에 전압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한 전압을 단자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전지의 전압은 보통 기전력과 단자전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실험을 통해서 기전력과 단자전압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단자전압은 항상 기전력보다 작습니다. 이는 항상 전지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내부 저항을 가지게 되는데 오래 사용할수록 이 내부 저항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단자전압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기전력은 항상 처음에 건전지를 구매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전력 값을 그 값이 정해져 있죠. 자, 보통 이 건전지를 지금 점선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건전지라고 치면 안쪽에 있는 요 긴 짝대기가 이제 플러스를 표현하는 거죠. 짧은 짝대기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건데 요 파란색 요 장치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스몰 r로 표현해 둔 이것이 바로 내부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부 저항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겠죠. 건전지에 이렇게 표면을 통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건데 표면에서 이제 측정하는 이 전압을 우리는 단자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이 있고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건전지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바깥쪽의 표면의 전압을 단자전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저항, 외부 저항과 건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그 다음에 기전력을 E라고 표현했을 때, 이 장치를 이용한 회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애니메이션 기능이 좀 오류가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건전지가 있고, 건전지에 저항 R이 연결되어 있죠. 가장 간단한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직렬 회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전력 장치를 지나서 전류가 이렇게 라지 R의 저항을 지나서 건전지 내부에 있는 스몰 R을 지나서 이렇게 회로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먼저 E라고 하는 E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했죠. 기전력의 크기는 자, 이 전체의 전압이라고 보죠. 여기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E고 전체 전류가 I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주면 합성저항은 두 개를 그대로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회로에 대해서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IR은 뭐냐? 자, 우리가 측정하는 전압은 건전지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건전지의 전압을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와 여기 오른쪽에 건전지의 전압을 이렇게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 전압은 건전지의 전압이기도 하지만 이 저항의 라지 R의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의 크기는 건전지
전체의 단자 전압이기도 함과 동시에 저항 외부 저항 아래 흐르는 전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류 곱하기 라지 R을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고 이 단자 전압을 기전력 E와 구분하기 위해서 V라고 표현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IR E 빼기 IR이 V니까 E 빼기 IR 한 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전체 회로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식을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는 즉 단자 전압은 기전력 빼기 IR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서 스몰 r은 건전지 내부의 내부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단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건데, 자, 단자 전압 V는 단자 전압이고, 단자 전압 건전지의 외부에서 측정한 전압이죠. 자, 그 다음에 기전력, 건전지 내부에 들어있는 기전력과 그 다음에 건전지 내부에 있는 스몰 r 내부 저항을 표현해 갖고 요식을 다시 한번 적었는데, 자, 단자 전압 V, X축을 단자 전압 V로 하고 측정하는 거죠. X축을 전류축으로 구분해 갖고 실험을 하게 되면 자, 이 관계식을 보게 되면 X축을 I로 하고 Y축을 V로 했기 때문에 식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기울기, 이 식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R이죠. 기울기의 절대값이 내부 저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의 절대값, 즉 R,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내부 저항 R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내부 저항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단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완성한 이후에 여기에서 저항 그 기울기를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한 값의 기울기가 바로 내부 저항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Y축과 겹치는 전류가 0일 때 V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전력이기 때문에 즉 Y 절편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기전력 이건 이제 건전지를 처음에 샀을 때의 전압하고 일치해야 될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실험적으로 일치하게 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을 해본다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 실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이 실험은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전압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X축이 사실은 전압을 변화시키죠. 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 값을 변화시키면서 단자 전압의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 I 값의 변화에 대해서는 실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저항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그래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죠? 왼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좀 급하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즉 기울기의 절대값의 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항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작은 건전지고 오른쪽은 내부 저항이 큰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러니까 건전지를 조금 더 오래 사용했을 때 사용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부 저항이 커집니다. 그때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이 단자 전압의 크기가 급격히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내부 저항은 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입니다. 전지 수명이 다할수록 증가하고 내부 저항이 커질수록 단자 전압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부 저항이 커지면 이 기울기가 급격히 기울기 값이 크기 때문에 I의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도 단자 전압의 크기는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내부 저항은 절대로 실제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울기 값을 구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앞쪽에 봤던 식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식 앞쪽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단자 전압과 단자 전압 그리고 전류, 단자 전압과 전류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단자 전압 V와 전류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기전력,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기전력,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을 때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 내부 저항, 이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이제 우리가 실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